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. 오늘은 평택 구시가지 아파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최근에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분이 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건 아니고 구시가지에 있는 그리고 교통이나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를 원한다.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냐.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.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포승 쪽 설명을 요구하셨던 분도 계시고, 제가 댓글은 다 일일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. 최근에 연말이어가지고 제가 좀 모임이 많았을 뿐인 거지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건데, 먼저 구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라는 건데, 실거래가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구시가지 쪽, 그리고 그런 구시가지 쪽을 통틀어서 얘기하게 되면 안중 쪽이 예전 구시가지 쪽이 좀 형성이 돼 있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송탄 쪽이 구시가지가 형성돼 있고, 평택이 구시가지가 형성돼 있습니다. 물론 팽성이라든가 쥐니 뭐 여러 군데에 이제 구시가지가 형성돼 있는데, 그런 구시가지는 좀 미뤄두더라도 크게 뭐 안중읍에 있는 안중 그 구시가지, 그리고 송탄, 평택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해서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평택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. 송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오늘 시간이 괜찮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평택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택역 주변이겠죠. 이 평택역 주변, 즉 비전동이나 평택동, 뭐 이런 통복동, 세교동 이런 데가 이제 평택 구시가지인데, 이런 지역들이 한동안 집값이 빠졌었습니다. 한동안 구시가지에 뭐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집값이 빠졌었는데, 그거는 2019년도에 주택 보급량이 좀 많았었습니다. 평택은 2019년도에 약 2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, 2020년도에는 7천에서 8천 세대,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. 이런 세대수,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 평택의 부동산 시세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,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규제로 인해서 낙수 효과 그리고 풍선 효과가 평택으로도 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은 지금 평택역 주변에 이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 변동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둔화됐죠. 이 아파트가 지금 연식이 꽤 오래됐거든요. 92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27년이 된 겁니다. 아파트가 27년이 된 거예요. 92년도이기 때문에 27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아무래도 부시고 새로 짓겠죠.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, 이거를 2018년도에 거의 이제 1억 3천, 6천까지도 올라가고 했던 아파트들인 거죠. 네, 2017년. 뭐 2006년도를 보게 되면은 1억이 좀 안 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큰 폭의 변화는 없죠. 네, 아무래도 이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고 좀 여러모로 좀 시설이 낙후돼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 변동이 거의 없는데, 이 아파트는 나중에 두드러 부시고 새로 졌을 때를 보는 겁니다. 미래 가치를. 근데 이제 너무 일찍 들어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, 임대를 놓는 아파트로만 본다면 뭐 투자 가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거죠.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쨌든 40년이나 35년 요 정도 되면 이제 두드러 부실 거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지을 텐데, 그때는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그 아파트가 되겠죠. 이 정도 수요가 다시 평택역 주변에 공급이 돼야지만 평택역 주변이 다시 활성화되는데, 그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남았다는 얘기인 거죠. 전세라든가 뭐 월세 뭐 이런 게 지금은 뭐 그냥 큰 금액대는 아닌 겁니다. 매매가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. 전세가율도 뭐 한 50%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평택 구시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재개발,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돼야 되죠. 건물들이 오래된 게 너무 많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지금 평택역 주변이거든요. 새로 뭐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빠져나가고 좀
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고, 그나마 이쪽 소사벌이랑 맞닿아 있는 이런 지역들에는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죠. 위치가 아무래도 소사벌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아파트 값은 그렇게 소사벌에 비해서 높지가 않으니까.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여기도 다 구축이거든요. 10년 정도 다 넘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사벌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소사벌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더 선호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 세계동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집값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. 나머지 뭐 이런 신규 아파트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저번에 한번 다 설명을 드렸고, 송탄 같은 경우에도 이 서정리역 주변을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될 텐데, 송탄에는 송탄역도 있고 서정리역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메인역은 서정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서정리역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아파트들, 그리고 이쪽에 그 장당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도 한동안 수요자들이 소사벌 신규 아파트로 빠져나가고 또 고덕으로 일부 넘어가고 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, 지금은 여기도 어느 정도 집값이나 전세가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서울의 규제들이 좀 더 많아지고 좀 풍선 효과가 더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이런 구축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먼저 올라갈 겁니다.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후에 매매가가 움직이겠죠. 왜냐면은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가가 높은 매매 물건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. 대부분 80%에서 80% 이상 되는 그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갭 투자, 갭 투기를 하는 분들의 주요 타겟입니다.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수요가 몰렸을 때 빠져나오는 게 답인 겁니다. 어찌됐든 평택은 이런 구축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의 뭐 심지어는 같은 평형으로 봤을 때 절반가 정도의 구축 아파트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사셔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몰렸을 때 나는 이거를 최대한의 금액으로 팔고 나오는 방법. 예. 물론 이 서정리역이 메인 역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정리역이 평택역보다 더 활성화될 확률이 높거든요. 이 고덕의 배우 수요가 전부 서정리역으로 몰릴 테니까요. 이분들이 굳이 평택역으로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. 이 그 고덕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. 저도 만약에 지금 뭐 조금 현금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한다면 저도 무조건 고덕으로 갈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지금 여기 조성되고 있는 이 지역들, 지제역 주변으로 갈 것 같습니다. 또는 스타필드 주변이라든가 뭐 안중역 주변으로 가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도 보게 되면 안중도 지금 화양지구 주변으로 땅값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, 기존 구시가지 위에 청북이 새로 생기면서 청북에 이제 그 구시가지에 있던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셨었거든요. 그래서 청북이 뭐 약간 젊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셨던 지역이 청북이에요. 근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다시 안중 읍내라고 해야 될까요? 안중 쪽으로 다시 나오시게 될 건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중역 개통 시점과 그리고 이 화양지구 개통 시점에 아마도 안중 쪽으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. 여기는 그동안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이 찰 거고 5년 이상 이 정도 이제 연식이 찰 건데, 화양지구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 수요가 생기실 거고,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그 영향을 기존의 이 안중읍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좀 볼 수 있겠죠. 예, 그리고 안중읍에도 지금 뭐 송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 계획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신규 수요들이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지금 평택시, 안중도 평택시인데, 예, 지금 아무래도 이 평택시청 주변이나 고덕 송탄 쪽으로 그 몰렸던 수요에 비하면 뭐 많이 몰린 건 아니죠. 예, 그 규모를 보나 수요자들로 보나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평택에 좀 1억이나 2억 미만 이 정도 금액으로 집을 구하시려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나중에 그 집을 계속 살겠다,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살겠다,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는 치고 빠지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정확한 위치를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가셔야겠죠. 아무래도 이런 역세권 주변에 좀 오래된 아파트 또는 서정리역 주변에 고덕으로 좀 접근하기 편한
이런 아파트, 그리고 안중도 송담에서 안중도 청북에서 빠져나오는 수요가 거주할 것 같은 그 아파트나 뭐 이런 쪽으로, 예, 이런 쪽으로. 그러니까는 내가 살려고 마음 먹었던 데가 아니고 타인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, 이거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디를 원할까,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평택에서만 움직였을 때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가 더 중요한데, 지금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일자리를 보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 주변에 가급적이면 신축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동네, 이런 동네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그쪽이 좀 돈이 빨리빨리 회전이 됩니다. 돈을 벌고 쓰고 또 아이들이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될 테니까요. 평택은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들이 아직도 추진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. ING라는 이 진행 중이고, 그리고 이 서울에 가해졌던 이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한동안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지 않고 보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 그 여름 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평택의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거든요. 이게 신규 아파트가 먼저 이끌고 그 후에 뭐 분양하는 아파트,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축들이 이제 시세를 이제 반영받을 텐데, 나중이 됐건 간에 뭐 먼저가 됐던 간에 평택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겁니다. 일부 특성화된 몇몇 지역을 빼고 나서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평택에 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짧은 기간보다는 뭐 한 5년 정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실거주를 하실 거라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고덕이라든가 지제역 주변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특별하게 뭔가 아이의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아이가 있는 집들을 빼고서요.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직 고덕에 그런 교육 인프라가 전무합니다. 아무것도 없고 더군다나 지제역은 아직도 황무지니까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사벌이나 송탄 쪽 이런 데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평택 구시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구시가지건 새로운 시가지건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타인이 살고 싶은 부동산을 고르시는 게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내가 살면서 편하면 좋겠죠.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과연 어떤 아파트인가. 지금 평택은 조망이 잘 나와서 뭐 이렇게 공원이 잘 보인다거나, 또는 뭐 교통이 편리하거나, 또는 상업시설이 좀 가까워가지고 이용이 편리한다거나, 또는 학군이 편리하다거나,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유독 그런 거 없이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. 그런 아파트들을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거주하시기에는 뭐 아무래도 자가용도 필요하실 거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. 하지만 지금 남들이 더 살길 원하는 아파트들은 지금 피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, 그리고 이 피를 지금 주고 살 건지 아니면 나중에 더 주고 살 건지가 문제인 거지, 제가 봤을 때 평택에 있는 이런 그 아파트 시세는 하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,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여태껏 다 다른 시들, 뭐 밑에 있는 천안시가 인구 100만이 되기까지 그 과정, 그리고 동탄시라든가 수원시가 뭐 이런 거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유추해서 봐도 평택시가 그런 걸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, 이건 사실 거의 힘듭니다.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는 한. 오히려 평택은 지금 아파트를 계속 더 지어야 돼요.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이런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상승하는 시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이게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그 갭에,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올라탈 건지만 결정하시면 되지,
내가 어느 시점에 손해를 볼 거다 뭐 이런 거는 생각을 사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